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전이 학습 실습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 똑같이 구주차 여기 얘로 이동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압축 파일을 풀면 결국에 여기에 있는 캣 그리고 뭐 강아지 그 관련돼서 얼굴에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전이 학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어보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리드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요 프로젝트는 이제 뭐의 학습 전이와 이제 파인 튜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캣이랑 그다음에 더 강아지 관련해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케이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폴더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트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캣박스 밑에 이제 서툴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메인 파일과 그 다음에 requirement 파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환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콘다 크레이트 다시 네임에 똑같이 여기서 보면 환경 이름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AMEDic이라고 이제 바꿨죠. 그래서 거기다 똑같이 파이썬 3.9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 여러분들 아나콘다 이 가상환경을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험 실습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리퀘어먼트 자체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쭉 되면 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메인 파일을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상태에서 앞에서 리드미 파일에서 지금 어떻게 있었어요? 가상환경이 설치하라고 됐었는데 설치돼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컴퓨터에는 지금 뭐예요? 서버가 아니라 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컴퓨터 인티그레이트 파일 3구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in.py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필요로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requirement text 파일을 결국에 지금 여기서 설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서 쭉 다 보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설치가 다 되고 있고,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쭉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설치하고 있으면 여러분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 뭐 기존에 설치가 버전이 안 맞던 것도 막 지워지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있죠. 아직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설치가 이제 뭐 컴퓨터별로 좀 다르죠. 오래 걸리는 컴퓨터도 있고 어떻게 걸리는 컴퓨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개는 뭐 설치 안 된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 여기는 main.py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파일은 이 파일이었잖아요. 이 파일 캣덕스 보면 결국 요 파일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TF 레코더라고 해서 결국에 이 텐서플로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지금 이제 뭐예요?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8개에 대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똑같이 TF 레코더로 여러분들 원래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런 TF 레코더로 여러분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예요? 파이썬의 main.py잖아요. 얘를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제 거에서는 지금 no menu name 얘가 없다고 떴는데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실행을 시켜보려고 하면 자, 구글을 킨 다음에 구글을 킨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노 모듈의 윈도우 이렇게 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뭐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건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지금 보면 잘 설치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 아이를 말고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서버에서 다시 한번 제 로컬에서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 그래서 이 로컬 말고 서버 쪽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옮기면 자, 지금 서버 상태로 옮겼습니다. 서버 상태로 옮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조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차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가 제가 이제 열어놨을 텐데 트랜스퍼 T 여기 있죠? 트랜스퍼 T로 되어 있죠? T 해서 옮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 실습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가상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상환경은 전에 있었던 AI 메딕이었나요? 제가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이 서버에서 보여드리면서 AI 메딕으로 열었던 거로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리드미에서 파일 이름이 동일한 환경을 써야 되니까요. 네, AI 메딕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넣고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가상환경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requirement 텍스트를 다시 넣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똑같이 실행을 하면 아마 또 설치 이 AI 메딕 환경에 지금 트랜스퍼 러닝 할 수 있는 파인 튜닝 코드가 결국에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 좀만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네. 된 것 같은데 됐죠? 이 상태에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 main.py를 실행을 시키면 파이썬 main.py를 실행을 시킨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이 되면서 아마 데이터가 지금 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로드가 됐고 모델이 이런 구조로 지금 모델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1와 2 두 번만큼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 러닝 해서 결국에 파인 튜닝 하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번 에포크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학습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는 지금 main.py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 키고 있습니다. main.py를 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ain.py에서는 똑같이 위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제 뭐예요?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는 이제 케라스에 있는 댄스라는 그 가동치를 먼저 선언된 상태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빌드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의 빌드를 통해서 결국에 가동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weight는 모든 가동치 변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이 렌을 통해서 결국에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 실제로 학습 가능한 것들을 여기는 레이어에 있는 trainable weight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습 가능한 가중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EI에서는 이제 학습 불가능한 목록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리면 똑같이 이 배치 레이어인데요. 이 배치 레이어에서 똑같이 가중치 생성할 수가 있고, 이걸 빌드를 통해서, 그리고 가중치 목록, 그리고 학습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각각 할 수 있고,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 댄스를 레이어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가중치를 생성했으며, 레이어를 여기서는 trainable, 즉 false로 되어 있는데요. 이 false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얘를 학습을 시키지 않고 그냥 그 가중치를 동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웨이트를 통해서 모든 가중치 변수 목록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트레이닝 실제 학습 가능한 목록, 그리고 불가능한 목록 등에 대해서 각각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댄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일 것입니다. 이러한 댄스랑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결국에 직접 활성함으로써 여기에는 뭐예요?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레이어 얘는 레이어 1이고, 두 번째 레이어 1에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금 뭐예요? 시그모이드가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모델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예요? 여기 있는 시퀀셜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케라스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모델을 이제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케라스의 모델에 똑같이 3 이렇게 입력을 사이즈를 설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국 입력과 두 번째 입력을 이렇게 레이어를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레이어 첫 번째를 동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첫 번째 모델의 이 레이어잖아요. 이 아이를 false로 동결을 시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의 첫 번째 가중치를 결국에 우리 초기 레이어의 가중치에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의 get weight라는 게 있습니다. get weigh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가중치를 뽑을 수가 있고요. 가중치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컴파일은 뭐였어요? 컴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예요? 안에 있는 그 옵션이죠. 아담이나 로스 같은 거 설정을 해야 되고, 이 핏이 실제로 뭐예요? 학습이 되는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핏을 지금은 보면 앞에 부분이 X고 똑같이 Y에 대해서 똑같이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결국에 뭐예요? 훈련 데이터 1, 즉 학습 데이터 1이 결국에 이 핏을 통해서 실제로 학습을 했었을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final layer 레이어 1에 대한 가중치의 값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보면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는 지금 이너 모델, 그리고 이너 모델 하나의 모델을 하나 더 만든 거고요. 똑같이 이제 뭐예요? 여기서 케라스 뭐예요? 시퀀셜을 통해서 인풋 통해서 3을 입력을 받았고, 똑같이 각각 댄스 레이어로 결국에 33 레이어 33 로드수를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에 수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똑같이 이너 레이어 모델, 즉 케라스 시퀀셜 안에 이너 모델을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결국에 지금 쌓았죠.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칠 수도 있고, 결국에 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호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뭐예요? 이 모델이 이 밑에서 다시 한번 호출이 되어서 결국에 조금 더 감싸져가지고 뭔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너 모델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트랜스퍼 러닝 할 때 결국에 기존에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 이 기존에 있는 모델이 이 밑에 있는 모델에 결국에 이너 모델로서 들어감으로써 결국에 지금 활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똑같이 여기에서 모델에서 결국에 기존에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지금 이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에서 결국에 인풋, 그리고 바깥에 이제 댄스 레이어 하나 더 붙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똑같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모델과 안에 있는 내부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외부 모델을 여러분들 동결 가중치 있는 요거로 동결을 시키려고 하면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의 내부 모델에 대한 그 가중치 값들을 이제 동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false를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에 여러분들이 이 경로를 읽어라 라는 것이고, 그 밑에 지금 결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의 TF 레코드 형태로서 모든 파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파일들을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 한 번에 불러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할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 TF 레코드에서 내가 유의미한 데이터들만 결국에 파싱해서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처에 대한 그 값들을 이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TF에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을 결국에 요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고, 똑같이 레이블을 통해서 각각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TF의 아우에 결국에 여기 있는 값들에 여러분들이 이 example, 그리고 위에는 입력을 받는 이 example이 들어가고, 위에서 이 레이블은 이미지와 레이블이 각각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F의 IO의 픽스의 피처 요거를 이용해서 결국에 이 example을 각각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example에 있는 이 키값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값들을 결국에 지금 이 함수에 의해서 JPEG 이미지로 다시 한번 더 호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호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이즈 변환이 150x 150 형태로서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example에 이제 똑같이 레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이블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똑같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미지와 정답이 각각 표현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TF 레코드에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이제 트레인 파일스를 결국에 각각 다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결국에 이 데이터 가지고 온 거를 앞에서 보셨던 여기 있는 TF 요거 함수잖아요. 이 함수에 여기 있는 맵, 이 함수를 적용하라고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 레코드 데이터셋에 결국 여기 있는 파싱 요 부분을 바로 적용을 해서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파이썬에 있는 맵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 데이터셋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첫 40%, 뭐 30%, 뭐 이런 1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우 데이터셋 맵을 통해서 가지고 온 이 데이터셋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테이크를 통해서 총 40%만큼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나머지는 10%, 그래서 나머지 똑같이 10%에서 각각 검정 테스트로 각각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국에 차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샘플에 대한 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F문자를 이용해서 각각 차원수에 대한 결국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결국에 시각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여주려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결국에 PLT의 피규어를 통해서 10개 사이즈로 지금 할 건데, 여기에서 똑같이 훈련 데이터에 있는 총 테이크, 즉 9개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었을 때 이제 튜플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첫 번째에 있는 값은 이미지,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레이블로서 각각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PLT 서버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각 그 이미지들을 보여줘야 텐데, 그때 이미지들이 결국에 I'm Show를 통해서 이미지가 보여질 거고, 거기에 따른 텍스트 제목은 여기에 있는 이제 레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변환이 돼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가 이제 그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를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이징을 바꾸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셋으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맵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람다죠. 파이썬에서 제공해준 람다 함수인데 각각 x의 요거 함수가 적용했는가 y의 y값 적용하겠다 라는 것을 결국에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여기에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 여기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증강할 수 있는 레이어 자체를 여러분들은 정의를 한 거고, 여기서는 레이어 자체에서는 호리즌탈, 수평, 수직,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에서는 지금 보면 호리즌탈과 수평 플립과 그 다음에 로테이션만 적용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증강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결국에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def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이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 그 값들이 하나씩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체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결국에 x값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y값에 대해서 그 값이 각각 람다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x, y에 여기가 순서대로 각각 적용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 데이터, 즉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x 데이터와 이제 그것들이 증가가 된 요 y를 여기서 지금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64만큼 설정을 했고, 똑같이 64 사이즈만큼 해서 결국에 그 해당하는 그 값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결국에 프리패치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이 세 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증가가 되고 나서 훈련 데이터의 일부 한 개를 뽑아가지고 훈련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의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를 비율로 바꿔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CNN 알고리즘에서 이제 엑셉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뭐에 불러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거는 기존에 훈련되어 있는 웨이트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넷이라는 가정실에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사이즈나 거기에 150바이 150도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프리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이 아이를 요거를 그냥 호출을 해 진행을 한 거고요. 호출된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 베이스라인 모델에 있는 가정치 값들을 우리는 뭐에 바꾸기 싫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대로 홀딩을 하고 이 밑에 부분에서 다른 거를 추가를 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케라스의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설정을 하게 되고, 똑같이 거기에 따른 이제 입력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되며,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요 스케일이 적용된 게 여기에서 적용이 되겠죠. 인풋에. 그러면 이 x 값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다시 어디 들어가요?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에 이 앞에서 불러온 거 있죠. 거기에 입력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엑셉션인가요? CNN 기반의 모델의 사전학습에 들어가서 그 값 아웃풋이 여기 있는 글로벌 에버리지, 드랍아웃, 댄스, 최종적으로 그 값들이 인풋과 아웃풋이 인풋해져서 다시 한 번 더 모델로 정의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면 결국에 사전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지금 전이학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솔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뭐예요? 묶은 가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모델에 대한 그 정의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썸머리를 통해서 안에 있는 걸 보여주게 되고, 내가 여기서 필요할 때 지금 설정을 해야 할 컴파일이나 애담이나 최적 로스 함수 그리고 정확도 등에 대해서 결국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훈련 단계를 2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얘를 피팅 더 탑 레이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여기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학습시키겠다라고 좀 되어 있죠. 모델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제 만든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학습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미세 조정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럼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트레이너블 이라는 것에 결국 true라는 값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썸머리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show trainable이라는 함수를 결국 true로 만들게 되면 여기 뭐예요? 실제로 학습 가능한 값들을 여기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얘가 직접 트레이너블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원래 학습되어 있던 거에 다시 한 번 더 학습이 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델을 컴파일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함수와 그 다음에 로스, 그 다음에 정력도를 설정을 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파인 튜닝을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인 튜닝이 되고 나면 출력이 되겠다. 거기에 각각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진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파인 튜닝 한 거에 대해서 결국에 학습이 끝났으니까 파인 튜닝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예요? 이벨로이트, 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정한 테스트 언더바 DS라는 결국에 데이터셋 자체를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안에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 지금 트랜스포머 러닝과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이제 뭐예요? 미세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것도 좀 끝났네요. 보시는 것처럼 두 번 요거가 위에가 여러 번이었죠. 얘가 지금 이쪽이 결국에 사전학습 모델을 불러와서 학습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튜닝 했었던 그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왜냐 트레이닝이 가능한 변수가 있고 y로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보면 다시 한번 더 이 밑에 부분이 뭐예요? 다시 파인 튜닝 하는 부분이고, 파인 튜닝이 끝났으면 한 해포 동안 파인 튜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내가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 넣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이밸루에이션 부분.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부분이 수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전이학습과 그 다음에 미세조정학습에 대한 그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에 대해서 같이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